자, 우리 예전에 배웠던 거 한번 기억을 더듬으면서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어땠었고 거기에 극한을 보내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미분도 해보고 그렇게 합시다. 자, 지수함수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프부터 잠깐만 복습 삼아 그려볼게. y는 a의 x제곱인데 이때 오른쪽에 발로 있는 a는 0보다 크고 1은 아니다라는 거는 지금 지수함수의 밑 조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의 형태를 띠기 위해서 밑 조건을 이렇게 제약을 줬고 이때 a가 1보다 크냐 아니면 0과 1 사이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그래프 두 가지를 한번 그려볼게요. 조그맣게만 그려봅시다. 그래서 밑이 a인데 a가 1보다 크면 이 녀석은 증가함수로 그려져요. 그래서 0 넣어보면 1 지나면서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로 지수함수가 그려져라. 수비예요, 얘는. 그리고 밑이 0과 1 사이면 한번 더 그리죠, 좌표. 역시나 0,1 지나고 감소하는 형태로 그려져요. 자, 그런데 지수함수는 이런 특징도 있지만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점근선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점근선이 누구냐면 둘 다 밑이 1보다 크든 0과 1 사이든 둘 다 여기가 점근선이야. 그래서 공통점은 점근선은 x축이고 x축은 축의 방정식이 y는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지수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그려봤는데 우리가 여기다가 어떤 개념을 이제 집어넣어 볼 거냐면 극한을 집어넣어 볼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 x를 무한대로 보내보는 거, 무한대로 양의 무한대로 보내보는 거, 그 다음에 음의 무한대로 보내보는 거. 그럼 양의 무한대로 보내보면 이 함수 그래프가 점점 증가하니까 이때는 발산한다 얘기를 해야겠고 그 다음에 음의 무한대로 보내면 이렇게 음의 무한대로 보면 점점 점근선에 가까워져서 함수값이 0에 가까워짐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수렴한다라는 0의 값으로 수렴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점점 가까워진다. 마찬가지로 감소하는 그래프도 x를 무한대로 보내면 0에 가까워지는 거고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지수 함수에서도 x 값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극한을 구해볼 수 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 이제 지수 함수가 앞으로 우리가 자주 다루게 될 녀석이기도 하고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모든 x에 대해서 연속 함수예요. 그러면 연속의 정의가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라고 했는데 이미 우리가 그래프 그릴 때 빨간색 그래프를 한 방에 쭉 그렸잖아, 그지? 그러면 한 붓 그리기가 된다, 그럼 연속함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역시나 미분이 모든 점에서 가능한 함수야. 그럼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얘기는 모든 x 그 곡선 위의 점에서 접선을 그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지수 함수를 이렇게 지금 가장 기본적인 것만 그려놨는데 조금 더 복잡한 것들은 있겠지. 그래서 예시 하나만 적어놓고 넘어가 봅시다. 우리가 fx를 2의 x제곱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세 가지를 해볼 건데 첫 번째, 극한 x를 무한대로 보내보자. fx를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보자.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특정한 값으로 가볼게요. 2라는 값으로 해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이제 뭐 그래프를 안 그리고도 이거는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프 기반으로 한번 극한을 해석을 해볼게. 그래서 밑의 값이 지금 1보다 큰 상황이니까 증가함수를 그려놔야겠죠.
그래서 0,1 지나고 증가한다. 이렇게 그려놓고 fx다라고 하면 되겠죠. fx. 이렇게 되면 첫 번째 x를 무한대로 보내면 함수가 무한대로 양의 무한대로 점점 커지니까 양은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되고요. x를 음의 무한대로 보내면 그래프 따라 점점 x축에 가까워지는, 즉 y 값은 0에 가까워지는 극한값이 존재한다, 수렴한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x를 특정한 값으로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서는 무한대로 보내는 것밖에 없었는데 이제 함수다 보니까 특정한 값으로 가깝게, 그래서 이 정도의 2가 있다라고 했을 때 좌극한, 우극한 이 얘기를 해야겠죠. 극한값이니까. 그렇게 되면 2라는 값을 기준으로 좌극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따라올 거고 우극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따라올 건데 그 함수 값은 둘 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2를 집어넣은 결과로 수렴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2를 집어넣는다는 결과는 결국은 함수 값을 구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2의 제곱이 4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2를 집어넣으면 4라는 극한값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연속의 개념이 나오는 거지, 그지? 연속이니까 우리가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서 극한값을 구하는 거나 2를 집어넣은 함수값을 구하는 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수 함수는 연속인 함수다 이렇게 점검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이라고 해놨는데 여기 몇 가지 이제 지수 함수 형태와 관련된 극한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렇게 한번 해봐. 극한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분수꼴로 분모는 4의 x제곱 더하기 3의 x제곱 4의 분자는 4의 x제곱 빼기 3의 x제곱 이것의 극한값을 구해보세요 입니다. 지수 형태의 극한을 구해보자. 자, 이렇게 지수 형태로 되어 있을 때는 밑이 가장 큰 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보자 입니다. 그래서 밑이 가장 큰 항이 4의 x제곱이니까 분모 분자를 4의 x제곱으로 나눠보는 거야. 그러면 극한 지수 법칙에 따라 일단 4의 x제곱은 1이 되겠고요. 3의 x제곱을 4의 x제곱으로 나눌 거니까 지수가 같아서 4분의 3 x제곱 이렇게 될 거고 분자도 1 빼기 4분의 3의 x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무한대로 보내면 우리 많이 보던 거다, 그치? 4분의 3의 x제곱은 이거 자체가 등비 수열이기도 하죠, 그죠? 계속 4분의 3이 곱해지는 거니까 결국은 4분의 3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등비 수열이 수렴할 조건이니까 어디로 수렴하냐면 0으로 수렴해요. 0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얘도 0으로 수렴해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1이라는 극한값을 가져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팁을 좀 드리면 처음에 시작할 때 밑이 가장 큰 숫자로 나눠요 라고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봤을 때 결론은 1이 결과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냐면 밑이 가장 큰 그 값이 앞에 곱해져 있는 그 값이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들의 비로 튀어나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죠? 나머지는 다 0으로 수렴할 거니까 이렇게 되겠어요. 지수 형태는 이렇게 극한값을 구하더라.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극한 x를 이번에는 음의 무한대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대상은 2의 x제곱 더하기 1분의 2의 x제곱 빼기 1. 자, 요거 해석을 할 때는요. 음의 무한대가 있으면 이게 부호 때문에 우리가 헷갈릴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양의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으로 바꿔주는 것부터 합시다. 알겠죠? 물론 이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지금 대상 함수를 가만히 보니까 2의 x제곱이라는 지수 함수가 있어. 그래서 2의 x제곱을 그려놓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니? 봤더니 x를 음의 무한대로 보내고 있어. 그러면 2의 x제곱이라는 지수 함수는 이렇게 따라갈 거니까 0으로 수렴하겠구나. 그죠? 0으로 수렴할 거니까 이게 0으로 가고 이게 0으로 간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아요. 이 지수함수 자체가 좀 간단하니까. 그치? 그럼 0, 0 수렴하고 하면 남아 있는 게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극한값은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간단한 함수일 때는 이렇게 해도 괜찮겠어요. 그런데 자칫 이 부호를 틀릴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양의 무한대의 극한으로 바꿔볼 거야. 그래서 x를 마이너스 t로 바꿔보자. 이렇게. 그럼 x가 음의 무한대로 가깝게 가면 t는 부호가 반대니까 양의 무한대로 가깝게 가는 걸로 바뀌겠죠. 따라서 주어진 극한은 t에 대한 극한으로 바꿔보자. 그럼 t는 무한대로 가져갈 때 x 자리에 마이너스 t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2의 마이너스 t 제곱 더하기 1, 2의 마이너스 t 제곱 빼기 1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지수니까 역수를 취하면 되죠. 그래서 2분의 1에 t제곱 더하기 1, 2분의 1에 t제곱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익숙한 무한대로 보낼 때 지금 역시 중비수열의 극한이 되겠고 0으로 수렴하겠죠. 0, 0 이렇게 수렴하니까 결과는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해봤습니다. 하나는 무한대로 보낼 때 어떻게 할 거냐. 밑이 가장 큰 걸로 나눠서 0으로 보내는 걸 본다. 그 다음에 음의 무한대로 가는 건 역시 양의 무한대로 극한을 바꿔서 본다. 이거였고요. 하나만 더 적어볼게요. 함수다 보니까 무한대로 보내는 것밖에 없냐? 그건 아니고 특정한 값으로 보내는 게 있어요. 0으로 가깝게 보내겠습니다. 그랬을 때 4의 x제곱 더하기 3분의 4의 x제곱 더하기 1이라고 하면 이제 4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를 해석하면 되죠. 근데 이제 그래프를 가상으로 그려보면 0으로 가깝게 가면은 4의 0제곱으로 수렴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그리고 요거 전부 1로 수렴하겠지. 1로 이렇게. 그래서 결과는 4분의 2 해서 2분의 1. 그래서 방금은 4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가 연속함수라서 극한값이나 함수값이나 같아요를 적용했습니다. 넘어가세요. 이 정도야. 그래서 우리가 뭐 함수 극한 다뤘듯이 비슷하게 다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수함수 끝났고 로그 함수를 갈 텐데 로그 함수는 지수함수와 역함수 관계인 거였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적어놓고 하자. 얘랑 y는 a의 x제곱이랑 역함수 관계야. 역함수 관계니까 y는 x 대칭으로 그려져. 그러면 이제 점근선의 위치와 요거를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로그 함수가 나오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꼭 하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이미 나와 있는 이 녀석이에요. 밑 조건. 이거를 꼭 점검해야 되고 이걸 1번이라고 할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진수 조건입니다. 선생님이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밑 조건은 A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으니까 진수 조건은 X가 진수라서 그게 양수여야 해. 이렇게 점검을 하셔야겠어요. 자, 그러면 이 로그 함수도 밑의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모양이 다르죠. 그래서 아까처럼 또 구해봅시다. 그려볼게요. A가 밑이, 지금 로그의 밑이에요. 1보다 크면 치우쳐서 이렇게 그릴게요. A가 1보다 크면 우리가 진수 조건에 따라서 X는 0보다 큰 쪽으로만 그려야 돼요. 그래서
진수 조건을 확인하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방향이 결정이 돼. 그게 되게 큰 내용이거든. 그래서 0보다 큰 이쪽으로만 그려질 거야.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x에다가 뭐 a를 넣으면 1이 되는 거고 1을 넣으면 로그 a의 1은 0이니까 1,0을 지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가 1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a가 1보다 클 때는 아까 지수함수가 1보다 클 때의 역함수니까 그것의 역함수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y축, 아까는 지수함수가 x축이 점근선이었다라고 하면 그것의 역함수니까 y는 x 대칭 이동해서 점근선이 y축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y축에 가깝게 가면서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극한 잠깐 체크아웃 하죠. 양의 무한대로 보내면 계속 증가, 즉 발산하는 게 되겠고요. 이번에는 음의 무한대라는 게 없지. 대신 0으로 가깝게 보내는 거예요. 0으로 가깝게 보내면 이게 음의 무한대로 또 발산.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미체 크기가 0과 1 사이일 때 그럼 지수함수랑 특징은 뭐 유사합니다. 아까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였는데 이번에는 감소함수로 그려지겠죠. 상황은 똑같을 거고 진수 조건에 따라 역시나 x가 0보다 큰 쪽만 그려질 거야. 그리고 1 넣으면 0, 그래서 여기가 1 이렇게 표현할게요. 하면 이번에는 아까 지수함수에서 밑이 0과 1 사이면 감소하는 그래프가 그려졌습니다. 그때 점근선은 x축 동일했고요. 이것의 역함수니까 y는 x 대칭 이동해서 그린 함수가 되겠고요. y축이 점근선, 감소하는 그래프. 그래서 로감수가 대략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러면 x를 양의 무한대로 보내보면 함수값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 x값을 0으로 가져가 보면 이쪽으로 계속 올라가니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려봤다시피 로감수도요. 결국은 지수함수의 역함수니까 모든 진수 조건에 따라 0보다 큰 x 범위에서 0보다 큰 범위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의 복습에 가깝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예제 하나만 하고 넘어가지요. 극한, 뭐 무한대로 보내는 거 이런 거는 방금 했으니까 특정한 값으로 보내봅시다. x를 2로 가깝게 보낼 때 로그 4의 x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대상 함수가 밑을 4로 하는 로그 함수입니다. 그러면 이건 대략 그려보면 좀 도움이 되겠죠. 물론 이제 익숙하면 대입하면 끝나겠지만 그려볼게요. 그러면 1,0은 지나는 건 당연하고 1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밑이 4니까 증가하는 함수로 그려줘야겠지. 지나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로 그려질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2로의 극한을 보내고 있으니까 2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2의 좌극한, 2의 우극한 이렇게 구할 건데 2라는 녀석이 여기 있어서 아까 로그 함수는 연속 함수라서 극한값이나 함수값이나 똑같겠죠? 그래서 좌극한도 우극한도 여기 있는 함수값에 가까워질 거야. 그 함수값이 어떻게 되니? 라고 했을 때 로그 4에 2를 넣은 결과가 되겠죠. 따라서 그 극한값은 로그 4의 2가 되겠고 4는 2의 제곱이죠. 그래서 로그 2의 제곱의 진수 2.
그러면 미츠의 지수는 로그 앞에 분모로 나와야 되니까 2분의 1 그리고 로그 2의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의 2는 1이니까 결과는 2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그래서 함수의 극한에서는 특정한 값으로 가깝게 가는 거도 존재하더라. 그리고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연속함수라서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내려가서 조금 더 복잡한 내용을 해봅시다. 지금 예제를 두 가지를 할 건데 합성함수와 관련된 거. 그러면 합성함수는 오랜만이네요. 동그라미를 그리자. 동그라미를 그리자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를 볼게. 먼저 합성함수 모양이다라는 판단을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제 두 가지를 할게요. 첫 번째 예제 극한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대상함수를 로그 밑을 2로 하고 진수가 조금 복잡해요. x 빼기 1분의 2x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의 극한값을 구해 보세요.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여기가 x만 있으면 로그 2의 x라는 로그 함수만 해석하면 되는데 그 x가 아니라 좀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 녀석이 유리함수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여기서 fx라는 녀석을 밑을 2로 하는 로그 함수로 그 다음에 gx라는 녀석을 진수 안에 들어있는 x-1분의 2x 더하기 1 유리함수로 이렇게 지정을 해볼게요. 그럼 지금 요 녀석 하라는 거는 뭐냐면 극한 무한대로 볼 때 f gx 합성함수의 극한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을 해야겠고 합성함수는 순서가 뒤에서부터 해석이에요. 그죠? 뒤에서부터 해석이니까 gx부터 해석을 먼저 해봅시다. 괜찮죠? 지금 그래프 좀 연습을 해볼게요. gx부터. gx는 유리함수고 유리함수의 가장 큰 특징이 점근선 찾기야. 그럼 점근선은 x점근선은 분모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이고 그럼 1이겠네, 그지? 정의를 못하니까. 두 번째는 y점근선을 지금처럼 식이 나타나면 이거를 일반형이라고 하는데 그때 y점근선은 x 계수 b 1분의 2 그래서 2가 됩니다. 그래프부터 그려볼게요. 그래서 gx부터 그려봅시다. 이 정도로 그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점근선 x점근선은 1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를 정의하지 못하는 점근선이 존재할 거고요. 그 다음에 y점근선은 x의 개수 b 그래서 2 이렇게 점근선이 존재할 거야. 그러면 이 점근선을 기준으로 네 군데로 쪼개져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한 쌍을 이루어서 그래프가 그렸을 거냐 그거는 적당값을 넣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함수값 구하기 쉬운 x에 0 넣어보면요 빵빵 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즉 0, 마이너스 1을 지나가야 돼. 이거 마이너스 1이면 여기를 지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점근선 기준으로 한 쌍의 곡선이 그려지는 거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반대편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 gx 그래프예요. y는 gx 이렇게 표현할게요. 극한은 조금 이따가 해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fx는 뭐 로감수니까 금방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밑이 2니까 증가함수로 그려놓고 x축과 만나는 곳이 이것도 빨간색으로 할게요. x축과 만나는 곳이 1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이게 fx.
자, 그럼 이제 극한을 보내봅시다. x를 어떻게 할 거냐면 무한대로 보낼 거래요. 그런데 합성함수는 뒤에서부터 할 거니까 gx부터 해석을 해보면 x를 무한대로 보낼 거래요. 이렇게 보낼 거래. 그러면 그래프 따라서 유리함수가 이렇게 따라갈 건데 얘가 발산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함수 값으로 가깝게 가죠. 그게 얼마인데? 2라는 값으로 가깝게 가. 맞니? 그래서 2라는 y 값으로 가깝게 가요. 그런데 합성함수 극한 구할 때 쌤이 꼭 조심해야 되는 게 있었지. 극한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존재하는데 뭐 연속인 함수는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서 그냥 함수값을 구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2를 기준으로 2를 기준으로 위쪽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얘는 2보다는 어쨌든 조금은 큰 값이야. 이 표현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극한을 gx에서 구하고 끝낼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다시 x로 둔갑시켜서 마지막 f라는 함수의 극한을 또 구해야 되거든. 이런 상황이 되겠어요. 이해되지? 자, 그러면 이제 gx에서 극한의 해석을 했고 그 극한이 2 플러스야. 2의 우극한이야. 그럼 이걸 다시 f의 x로 가져가서 2가 여기 있고 우극한이니까 오른쪽에서 요거 해석해라. 라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 뭐 다행히도 이 로그 함수가 연속인 함수니까 좌극한이나 우극한이나 같죠. 그래서 이렇게 가깝게 오는 거구나. 그럼 여기는 얼마입니까? 지금 밑이 2인 로그 함수니까 x 값에 2를 넣은 함수 값으로 가깝게 가는 게 보이죠. 그래서 로그 2의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이 되겠죠. 로그 2의 2는 1. 자, 동그라미 한번 그려봅시다. 이제 그래프가 좀 익숙해지면 바로 동그라미를 그려서 해결을 하는데 합성함수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첫 번째 함수를 해석할 때 그것이 다시 두 번째 함수의 x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없을 수도 있지만 그거를 구분을 꼭 하셔야겠어요. 자, 동그라미 그려보겠습니다. 요만큼만 그리면 되겠네요. 이만큼만. 이렇게 그리면 뒤에서부터 해석을 해야 되니까 f라는 함수, 아니 g라는 함수죠. g라는 함수부터 보내고 그 다음 f를 보내고 이거 해석할 거고요. x를 어떻게 보내고 있냐면 양의 무한대로 보내고 있습니다. 자, g를 먼저 해석을 해보면 아까 했던 것처럼 2로 가깝게 가긴 하는데 그냥 2를 쓰는 거는 g를 해석했을 때는 그래 괜찮아. 그런데 이게 다시 f를 타고 x로 작용해야 되니까 그것에 조금 큰 쪽이에요 라고 표시를 해주어야겠어요. 2 플러스. 그럼 이제 로그 함수로 돌아가서 2 플러스 2의 우극한은 1이야. 이렇게 극한값을 찾을 수 있다. 괜찮죠? 그래서 올라가서 처음에 예제의 극한값의 결과는 1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래프로 사실은 안 해도 되죠. 왜냐하면 뒤에서 할 얘기지만 로그 함수가 연속 함수일 때는 이 성질이 있는데 그 껍데기 바깥쪽에 있는 게 로그 함수 연속 함수라면 안쪽에 있는 것의 극한을 구해서 로그를 처리해도 괜찮다라는 거야. 그러면 안쪽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거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최고 차이 개수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1분의 2니까 안쪽에 있는 극한이 2야. 그럼 마지막 남은 게 로그 2잖아. 그래서 로그 2의 2는 1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합성함수가 뭐가 중요한지 뭘 해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했던 거고요. 하나만 더 해봅시다. 어, 똑같은 함수인데 음의 무한대로 한번 보내볼게요. 그래프는 그려놨으니까 그래프 이용해서 x를 음의 무한대로 보낼 때를 보겠습니다. 대상은 똑같아요. 로그 2의 유리함수 x 빼기 1분의 2x 더하기 1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를 그려서 해석을 해보죠. 순서도 똑같죠. g를 먼저 보내고 f를 보낼 거야. g 보내고 f 보낼 거야.
근데 차이점은 x를 음의 무한대로 보내보겠다라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그래프에서 바로 해석해보죠. g를 봤는데 음의 무한대로 보내면 이렇게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음의 무한대로. 그러면 그래프가 점점 점근선으로 가깝게 갑니다. 어느 값으로 가깝게 가냐면 역시나 아까처럼 2의 값으로 가깝게 가요. 그런데 이게 다시 fx에 x로 작용을 해야 되니까 2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를 보면 2의 아래쪽에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2보다 조금 작아요.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따라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음의 무한대로 보냈을 때는 2보다 조금 작아요. 이렇게 표현을 해야겠어요. 하지만 로그 함수가 아까 연속 함수라서 물론 위에서 2의 우극한 적용했듯이 2의 자극한도 똑같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결과는 1이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성함수 해석할 때는 동그라미를 그려서 단계별로 해석을 하고 뒤에서부터 해석을 해야 되고요. 중간에 껴있는 녀석들은 그 값보다 큰지 작은지를 꼭 판단을 해야겠다. 넘어가 보죠. 자, 방금 얘기했던 이제 성질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쭉 적어봐. 그렇구나. 크게 이게 없을 거야. 예를 들어서 많이 안 적고 조금만 적을게요. 극한 x를 무한대로 보내고 있는데 어떤 fx라는 함수의 극한값이 알파라고 해봅시다. 이면 그것의 로그를 씌운 극한을 한번 구해볼게요. 극한 x를 무한대로 보내는데 그 대상이 로그 a고 진수에 fx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때 로그 함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라서 이때는 뭘 할 수 있냐면 극한을 fx에 적용을 미리 하고 로그를 나중에 적용할 수 있어요 입니다. 이러면 적용이 돼서 로그는 나중에 하고요. 그 안에서 극한을 적용할 수 있다.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fx다. 이거는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전제 조건에 그 극한을 알파라고 했으니까 이만큼이 알파가 되는 거지. 따라서 그 극한 값은 쉽게 찾을 수 있겠다. 로그 a의 알파요. 이렇게 되겠어요. 마치 함수값 구하듯이 하면 된다 하는 거야. 그러면 봐봐. 로그 함수도 연속 함수가 이게 만족하면 사실은 지수 함수도 만족하겠죠. 지수 함수. 그래서 마찬가지로 극한을 구하는데 지수 형태를 또 해봅시다. 극한 x는 무한대로 보낼 때 대상이 a의 fx 이렇게 극한을 보낸다. 그러면 뭐 여기다 한 마디만 적어 놓으면 되죠. 지수 함수는 점점 연속 함수야. 그걸 적용하면 극한을 미리 적용하고 지수를 나중에 적용하고 그래서 a의 극한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fx제곱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fx 무한대로 보내면 알파라고 했으니까 a의 알파제곱 이렇게 극한값을 구할 수 있어요. 지수함수도 연속함수다. 그러면 로그 함수와 관련된 극한 두 가지만 적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어서요. 예제 두 개만 적어볼게. 첫 번째,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대상 함수 밑을 2로 하는 로그 함수의 진수는 4x 더하기 3 빼기 밑을 2로 하는 함수의 x 이렇게 됐어요.
그럼 구조를 보면 앞에 있는 로그는 밑이 2인 로그 함수, 뒤에 있는 것도 밑이 2인 로그 함수야. 그러면 증가 함수라서 x를 무한대로 보내면 둘 다 발산입니다.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야. 그렇다고 해서 얘가 유리화를 하는 그런 구조는 아니네요.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식을 조금은 정리를 해보자. 그러면 밑이 같은 로그의 차이니까 얘는 진수의 나눗셈이 되겠죠. 그래서 x분의 4x 더하기 3으로 진수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자, 이제 합성함수고요. 로그 함수 x자리에 유리함수를 집어넣은 형태인데 이 매번 그래프를 그릴 수는 없잖아. 그런데 마치 우리 방금 뭘 하고 왔냐면 로그 함수는 연속함수라서 극한을 먼저 적용하고 로그를 씌워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굳이 한번 써보면요. 얘는 로그 2의 극한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x분의 4x 더하기 3 이걸 구하라는 얘기가 맞다. 그러면 x분의 4x 플러스 3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최고차의 개수 b 하면 4가 되겠죠. 따라서 로그 2의 4를 구하는 거고 2가 되겠지. 그래서 로그 성질을 만약에 까먹었다라고 하면 오늘 복습을 좀 해주셔야겠어요. 한번 빼봅시다. 2로 가깝게 가보자. x를 2로 가깝게 보낼 때 대상함수는 로그 3의 x제곱 더하기 5 빼기 로그 3의 x 더하기 5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로그 함수는 연속 함수라서 이거 각각 집어넣어서 해결해도 되고 로그 성질을 이용해도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렇게 두 개의 풀이로 가볼게요. 첫 번째는 2로 보내보면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없어. 마이너스 2. 요거 잘한다. 요거 마이너스 2로 바꿉시다. 요게 조금 더 그렇지. 편하게 되겠네. 마이너스 2로 보낼게요. 그러면 첫 번째는 그대로 위에서 해오던 대로 대입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로그 3에 극한을 보내면 결국은 x제곱 플러스 5도 2차 함수라서 마이너스 2를 극한을 구하는 거나 함수값을 구하는 거나 같겠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제곱하면 4 더하기 5, 9 이렇게 되겠습니다. 빼기 로그 마이너스 2 넣으면 3에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로그 3의 9는 2고요. 3의 3은 1이니까 그러면 1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로그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로그 성질이라고 할게요. 밑이 같은 로그의 차이를 하고 있으니까 극한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그럼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2로 가깝게 보낼 때 그 대상이 로그 3에 밑이 같은 로그의 차니까 앞에 게 분자로 올라가고 밑에 게 분모로 내려오고 뒤에 게 분모로 내려오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아까 했던 대로 뒤에 마이너스 2의 극한을 먼저 보내보는 겁니다. 그러면 로그 3의 3분의 9 그러면 3분의 9는 3이니까 로그 3의 3, 1이 되겠죠.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이 정도입니다. 뭐 괜찮죠?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도만 확인하면 되겠고 방금 했던 대로 결국은 연속함수는 미리 극한을 구해서 구한 다음에 로그나 지수를 적용해도 된다. 이거였어요. 자, 넘어가 볼게요. 이제 우리가 미적분에서 새롭게 배우는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무리수 E라는 거를 이제 정의를 해볼 건데요. 이게 누구랑 비슷하냐면요. 이 오른쪽에다가 적어 놓을게. 우리가 원주율이라고 부르는 파이가 있죠. 그죠? 파이가 어떻게 구해지니?
원은 상당히 많잖아. 반지름의 길이가 다양하니까, 그렇지? 근데 거기서 뭘 구해봤냐면 원의 둘레랑 그 원의 지름의 비율을 구해봤어. 그러니까 원 둘레 나누기 지름을 해본 거야. 그랬더니 이게 딱 떨어지진 않지만 3.1415 뭐 92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는 무리수 형태로, 그러니까 무한소수 무리수 형태로 나옵니다. 이게 원주일 파이였어요. 이게 대표적인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지, 그치?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 더 배울 거 지금 무리수 E라는 걸 얘기를 해볼게요. 알겠지? 왜 이런 게 등장했는지를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밑에다 한번 적어봐. 그냥 이 식을 알려주면 띠용 할 거니까. 자, 처음에 1이라는 값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것을 100% 뻥튀기 해볼게요. 이를 100% 뻥튀기를 하면 딱 두 배가 되는 거죠. 1에 100%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있는 1에다가 더하기 그것의 100%는 100분의 100을 곱하는 게 되겠지. 이렇게. 그럼 그 결과가 이게 돼요. 이렇게 봤어. 두 번째는 지금 100% 뻥튀기 하는 거를 반으로 쪼개서 50%, 50% 이렇게 두 번 연속해서 증가를 시켜볼게요. 그래서 1이라는 녀석을 50% 증가시킨 다음에 또다시 50%를 증가시킬게요. 됐죠? 그럼 50% 먼저 증가시키면 1 더하기 1 곱하기 100분의 50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써놓을게. 100분의 50은 2분의 1이니까 1 더하기 2분의 1이라고 써놓으면 되겠네요. 그런데 아직 50%밖에 안 했어. 그러면 다시 요 녀석을 50%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합쳐서 100%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있는 덩어리가 1 더하기 2분의 1이라는 덩어리인데 그것의 50%를 또 증가시킬 거니까 1 더하기 2분의 1에 100분의 50을 곱하는 거.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지, 그지? 원리학교 했을 때 봤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100분의 50이 2분의 1이거든. 아까 2분의 1. 그러면 앞에 있는 덩어리 1 더하기 2분의 1과 뒤에 있는 덩어리 1 더하기 2분의 1이 공통인수야. 이거를 굳이 계산하지 않고 그 모양 그대로를 유지할게요. 그러면 얘는 1 더하기 2분의 1을 묶어낸다라고 하면 맨 앞은 1, 뒤에는 2분의 1 이렇게 나누죠. 어라? 그러고 보니까 얘는 1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이 되는 상황이야. 1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돼요. 지금 처음은 100%를 한 번 딱 보냈고 두 번째는 100%를 2등분해서 보냈어요. 그죠? 한 번만 더 해볼게. 이번에는 3등분을 해볼게요. 그럼 100%를 3등분하면 3분의 100 하면 되지, 그지? 그래서 1이라는 녀석을 처음에 3분의 100%로 증가시켜 볼게요. 그럼 이 녀석은 1 더하기 1 곱하기 100분의 3분의 100이지. 100분의 3분의 100은 3분의 1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100분의 3분의 100은 3분의 1이야. 요거 지금 세 등분 중에 한 등분 한 거거든? 요거를 한 번 더 3분의 100% 하면 1 더하기 3분의 1이라는 덩어리가 원래 있었고 그것에 100분의 3분의 100이지. 지금 100분율이라서 100으로 나누고 있는 거야. 그럼 100분의 3분의 100은 또 3분의 1이니까 여기 3분의 1을 곱하는 거죠. 그럼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 녀석은 1 더하기 3분의 1의 제곱이 돼요. 묶어냈을 때 모양이. 그러면 마지막 단계를 또 한다 그러면 이 녀석의 3분의 100 보내보면
그러면 1 더하기 3분의 1의 제곱이 있고 더하기 그것에 또 3분의 100%니까 3분의 1을 곱하면 1 더하기 3분의 1의 제곱을 묶어냈을 때 다시 1 더하기 3분의 1의 덩어리가 하나 또 있으니까 얘가 1 더하기 3분의 1의 세제곱 형태가 돼요. 자, 그러면 이 값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처음에 1을 100% 증가시켰을 때는 그냥 2로 딱 떨어졌는데 50% 쪼개보니까 1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이야. 요 값이 지금 2분의 3의 제곱이니까 이건 안 적어도 돼요. 4분의 9가 됩니다. 4분의 9를 직접 나누기를 해보면 2점 그리고 2로 안 떨어지지, 그지? 그러면 나눠볼까? 9 나누기 4는 4, 2, 8 4, 2, 8 4, 5 이렇게 되죠. 그럼 2.25 정도로 숫자가 바뀌어. 그래서 이것만 적어 놓으면 되겠네요. 얘가 2.25.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그 다음 값도 결과가 1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4의 세제곱이야. 3분의 4의 세제곱이면 27분의 64거든. 요거까지만 해볼게요. 그러면 64를 27로 나누면 2, 54, 100, 4, 4 안 되네요. 3, 81, 190, 6 정도면 되나? 7? 7 되네요. 189. 그 다음에 0, 뭐 이런 식으로 가겠네요. 그래서 2.37 얼마 정도 돼. 그래서 딱 떨어지는지는 모르겠는데 대략 이렇게 적을게요. 대략 2.37 얼마. 그래서 이런 작업을 겁나게 해봤어. 겁나게. 그런데 얘네들의 모양을 가만히 보면요. 결과 모양만 잠깐 볼게. 처음에 이제 100 늘릴 때는 이렇게 됐는데 50, 50 쪼갤 때는 50, 50 쪼갤 때는 이렇게 돼요. 여기서 모양이 여기 들어있는 녀석과 여기 들어있는 녀석이 동일해. 그리고 3등분을 할 때는 여기 들어있는 거, 여기 들어있는 게 3으로 똑같아. 그러면 이제 25%씩 4번 하면 1 더하기 4분의 1의 4제곱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그 다음에 20%씩 5번을 하면 1 더하기 5분의 1의 5제곱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게 쪼개봤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렇게 쭉 계속 잘게 쪼개봤더니 이렇게 표현해 볼게. 1 더하기 x분의 1의 x 꼴이었잖아요. 그죠? 분모에 있는 x와 지수에 있는 x가 같을 때 이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걸 쭉 봤더니 얘가 점점 x의 횟수를 늘려봤더니 점점 어느 값에 가까워지냐면 아까 원주율처럼 정확히 딱 떨어지진 않는데 근사치로 항상 가깝게 가더래. 그게 2.718 어쩌고 저쩌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형태로 나오더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E라고 부르자라고 했어요. E라고 부르자. E가 부담이네. E라고 부르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자연상수라고도 합니다. 자연상수. 이렇게 해서 1 더하기 x분의 1의 x제곱을 x를 무한대로 보내는 꼴이 나온 거야. 자, 그래서 돌아갈게요. 이런 배경에 의해서 얘네들이 이제 무리수 2라는 걸 정의를 했고 이건 알아두면 좋아요. 원주율 파이가 3.14 정도 되는 거야. 그러면 자연상수 2는 2.7 정도 되는 숫자야 라고 생각하면 좀 마음이 편할 거예요. 자, 그래서 2라는 거의 정의가 방금 했던 것처럼
1 더하기 x분의 1을 x제곱 한 상태에서 x를 무한히 해보면 그게 2라는 2.7 정도 되는 값으로 가깝게 가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모양을 이제 따져볼 건데 첫 번째는 x를 무한대로 보내면 꼴이요. 괄호 안을 보면 x분의 1에서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모가 무한대로 가니까 x분의 1은 0으로 가거든. 맞죠? 그래서 꼴을 확인을 먼저 하면 자연상수 2다라는 걸 알아내기 위해서 꼴을 먼저 확인하면 얘는 1의 무한대꼴이야. 1의 무한대꼴. 1의 무한대꼴이 자연상수 2를 정의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구조를 보면 이건 잘 표시해봐요. 1 더하기에서 1은 고정이야. 그리고 뒤에 x분의 1과 요 녀석과 지수에 올라가 있는 요 녀석은 서로 역수관계야. 항상 그렇다. 1의 무한대꼴이면서 역수관계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우리는 2라고 정의를 할 거야. 끝이에요. 이게. 괜찮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분할 때, 미분 계수 구할 때 미분 계수 모양 맞추기 했던 것처럼 얘도 모양 맞추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 더하기 x분의 의 x제곱인데 x를 무한대로 보낸대.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숫자 2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봐야겠지? 얘는 모양을 내가 맞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곱 안에 있는 괄호 안의 숫자를 바꾸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1 더하기 x분의 2라는 걸 그대로 두고 그것에 역수를 여기다가 써주고 그러면 구조가 역수 구조가 된 거잖아요. 그치? 그리고 지수를 맞춰주는 거지. 원래는 x제곱이 있어야 되는데 이는 2분의 x제곱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2를 이렇게 곱해놔야 되겠죠. 그래야 원래 식이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보려는 구조 요노마와 요노마는 역수 구조라서 이게 얼마인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역수 구조다라는 걸 볼 수 있고 표현을 이렇게 하자. 이렇게가 역수. 그리고 1 더하기 역수인데 x를 무한대로 보내보면 1의 무한대꼴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놈은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1 더하기 x분의 2에 이거는 조금 더 잘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1 더하기 네모의 네모분의 1 역수 구조고 그것의 전체 제곱이야. 이런 구조죠. 따라서 안쪽의 극한을 먼저 적용하면 여기가 누구에 대한 정의냐 하면 2에 대한 정의였어. 따라서 결과가 2의 제곱이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의 무한대꼴이라 이거를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괄호안을 바꾸기는 힘드니까 바깥쪽을 바꾸는데 부호가 마이너스다? 크게 걱정할 게 없어. 역수를 취해놓으면 되니까. 그러면 이거 구조를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네. 극한 x를 무한대로 할 때 구조를 이렇게 바꿉시다. 1 더하기 마이너스 2x분의 1 이렇게. 그리고 x제곱. 그럼 방금 했던 것처럼 1 더하기 구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역수를 취해 놓으면 되지. 그래서 x를 무한대로 가져갈 때. 자, 1의 무한대꼴인 거는 확인을 계속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1 더하기 마이너스 2x분의 1을 중간으로 바꾸고 그것에 역수 제곱을 미리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x분의 1의 역수는 마이너스 2x지. 그런데 원래 x가 있어야 되거든? 그럼 어떤 보정을 해주면 되냐면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역수 구조라는 걸 확인하면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e에 대한 정의가 되더라. 따라서 이 녀석은요. 여기까지야. 극한을 여기까지 적용해서 e라는 결론이 나는 거야. 그러면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제곱은 역수니까요. 2분의 1에 2분의 1제곱 2분의 1제곱은 루트 이렇게 되죠. 굳이 또 표현해보면 루트 1은 1이니까요. 루트 2분의 1 이 정도로 표현해두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양 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2번으로 왔는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게. 아까 옆에다가 적어놓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자연상수 E라는 것의 정의가 극한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1 더하기 x분의 1 그것의 x제곱 이렇게 정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x분의 1이라는 녀석을 t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t로 바꿔보면 얘는 극한 자 x를 무한대로 보내면 t는 0으로 가겠죠. 그죠? 0으로 가깝게 가고 1 더하기 x분의 1을 t로 만들었으니까 더하기 t가 되겠고 그럼 지수에 있는 x는 역수를 취해야 되니까 t분의 1 이런 구조가 돼요. 역시나 괄호 안에 들어있는 t와 지수에 있는 t분의 1 역수 구조입니다. 1 더하기 역수 구조야. 그리고 t를 0으로 보내면 1의 지수는 0분의 1 꼴이니까 무한대꼴. 꼴도 똑같죠. 그죠? 아, 그래서 얘랑 역수 구조인 거 확인하고 1의 무한대꼴인 거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게 자연상수 E에 대한 또 다른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T라는 거를 사실은 다른 문자로 바꿔도 똑같은 정의잖아요. 그치? 그것을 X로 바꿔놓은 게 이 녀석이야. 그래서 여기서도 한 번만 더 해보면요. X를 0으로 보내면 괄호하는 1 더하기 0으로 가까워지니까 1의 분자는 x분의 1이니까 무한대꼴 이렇게 확인을 꼭 하셔야겠어요. 1의 무한대꼴. 역수가 되는 것까지. 그래서 우리는 자연상수 E에 대한 정의를 무한대로 보내는 거 하나, 0으로 보내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가지로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예시 하나 풀어보고 넘어가 볼게요. x를 이번에는 0으로 보내네요. 아, 그러면 역수를 해서 일단 꼴부터 확인해 보면 x를 0으로 보내면 1의 무한대꼴인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2와 연관이 있구나를 알겠죠. 그대로 가보자. 그러면 x를 0으로 보낼 때 괄호안은 바꾸기가 쉽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그것의 역수를 지수에 올려놓으면 되죠. 대신 원래는 2x분의 1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3x분의 1이 있으니까 어떤 작업을 해주면 되냐면 분모의 x는 됐네요. 그러면 3은 곱해주고 약분시키고 분모의 2가 곱해져야 돼. 이렇게 보정을 해주면 되겠죠. 이러면 2x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오 그러면 이제 역수인 구조까지가 자연상수 E에 대한 정의니까 이 녀석은 2의 마지막에 있는 2분의 3제곱을 적용하면 되겠다. 자, 2분의 3제곱은요. 루트 2 세제곱이기도 하고 뭐 굳이 쪼개보면 2의 1 더하기 2분의 1입니다. 따라서 2 루트 2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극한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1의 무한대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넘어가보자. 조금 전에 여기 지수함수, 로그함수 하고 왔는데 그래서 방금 정의한 자연상수를 가지고 로그를 정의해봤어요. 그래서 이름은 자연로그인데 자연로그가 뭐냐면요. 단순합니다. 밑이 자연상수 2인 로그를 자연로그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까 자연상수 2가 얼마 정도라고 했냐면 2.7 정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보다 큰 증가하는 로그 함수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로그 2의 x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자연 로그가 우리 상용 로그만큼이나 많이 쓰기도 해요. 그래서 자연 로그 표현을 이렇게 바꿉니다. 여기서 2를 생략해버리면 상용 로그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렇게 바꾸지 않고 자연 로그라고 해서 lnx라고 표현을 해요. 이건 또 다른 표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lnx가 뭡니까? 이건 로그고 밑이 2인 로그다. 그래서 자연 로그라고 불러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거 그래프 잠깐 그려보면요. 로그 함수니까 성질들은 다 성립해요. 그리고 밑이 2면 2.7 얼마니까 증가함수야. 그럼 얘도 로그 성질 다 만족하니까 1 집어넣으면 0 만족하고요. 그 다음에 2라는 값을 집어넣어야 그제서야 로그 2의 2는 1 이렇게 만족합니다. 그래서 점근선도 지금 진수 조건에 따라 x가 0보다 커야 되니까 0보다 큰 쪽만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점근선은 y축. 그려보면 증가함수 이렇게 그려져요. 이게 y는 lnx 자연로그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방금 그래프 그릴 때 정리했던 것처럼 첫 번째 lne는 의미가 밑을 2로 하는 로그값 2의 로그값 이렇게 돼요. 그러면 밑과 진수가 똑같으니까 이 결과는 1이겠죠. 그 다음에 ln1 이거는 진수가 1입니다. 그럼 밑의 크기와 관계없이 얘는 항상 0이야. 그리고 얘가 특별한 게 아니라 밑이 2.7 정도 되는 로그함수라고 생각하면 편하죠. 그러면 로그 성질 다 만족하는 거야. 그럼 4번 lnx 더하기 lny는 밑이 2로 같은 로그의 합이니까 결과는 진수의 곱으로 나와야겠죠. 따라서 lnxy 이렇게 되겠습니다. lnxy. 그럼 5번에 로그의 차는 진수의 나눗셈. 따라서 lny분의 x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진수의 지수는 로그 앞으로 나올 수 있다. 이게 로그의 성질이었어요. 그래서 6번은 n 앞으로 튀어나오고 곱하기 lnx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니까 ln이라는 게 밑을 2라는 로그 표현이라서 로그입니다. 로그. 그 다음에 7번은요. 뭘 하고자 하는 거냐면 밑변환을 해보고자 해요. 밑 조건을 만족하는 게 0보다 크고 1이 아니면 되니까 2라는 자연상수도 밑 조건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죠? 밑으로 선택할 수 있어. 그래서 밑 변환 공식을 잠깐 여기다 밑에 써볼게요. 로그 A의 B는 어떻게 고칠 수 있냐면 내가 원하는 밑을 만족하는 C를 가져오면 이렇게 분수꼴로 고칠 수 있어요. 그러면 분모에 들어가는 진수는 처음에 주어졌던 로그의 밑이 들어가고 분자에는 진수가 들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또 여기서 밑을 만약에 진수와 같은 B로 잡아보면 분모는 A, 분자는 이제 B 이렇게 들어갈 건데 분자를 보니까 로그 B의 B는 같거든. 그래서 1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또 누구랑 같냐면 로그 B의 A 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있던 밑과 진수를 바꾼 것의 역수랑 똑같아요. 이런 성질들이 있어.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자연 로그도 마찬가지다. 이거를 밑이 2인 로그로 바꿔보는 거야. 이렇게 바뀌겠죠. 로그 2, 로그 2에 여기는 A, 여기는 X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래서 이 표현이 ln A분의 ln X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연 로그 성질은 일반적인 로그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녀석이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계산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이겁니다. 극한의 모양 맞추기, 우리 미분계수 모양 맞추던 것처럼 극한의 모양도 맞춰서 우리가 극한 값을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돼. 지금 적혀 있는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여기다가 하나만 더 적어 드릴게요. 얘네들이 모양을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처리를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극한 볼게요.
x를 제로로 보낼 때 x분의 ln 1 플러스 x인데 여기 가만히 극한을 먼저 보내보면요.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는 x를 0으로 했을 때 ln 1은 0이니까 꼴이 제로분의 제로 꼴이야. 제로분의 제로 꼴. 제로분의 제로 꼴. 자, 이때 여러분들이 표시 하나만 합시다. 뭘 표시할 거냐면 분모에 있는 x와 분자 ln 안에 들어있는 1 플러스여야 해. 여기가 모양이 같아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모양 잠깐 볼게요. 는 극한 x를 제로로 보낼 때 얘가 x분의 1 곱하기 ln 1 플러스 x 구조겠죠. 이때 로그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는 거꾸로 어디로 올라갈 수 있냐면 요놈은 진수의 지수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로그의 성질이었잖아. 진수의 지수가 로그 앞으로 떨어졌던 것처럼 여기 거꾸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x를 제로로 보낼 때 ln 1 더하기 x의 x분의 1제곱 이런 구조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로그 함수는 극한을 보내면 안쪽에 있는 거 극한 보낸 다음에 로그를 적용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와 극한을 요만큼 적용하니까 얘가 누구냐면 1의 무한대꼴이라서 2란 말이야. 자연상수에 대한 정의가 됐네요. 그죠? 그러면 결론이 남아있는 ln 2 이렇게 되니까 밑을 2로 하는 로그의 진수가 2면 1이죠.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결론이야. 극한 x를 제로로 보낼 때 x분의 ln 1 플러스 x는 항상 그 극한 값이 1로 정해져 있어요. 1이에요. 여기다 말고 그 옆에다가 이거는 1이야. 이거를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요거 비슷한 예제를 하나 적어볼게요. 매번 이런 모양으로 단순하게 나오지는 않겠지. 예를 들어서 x를 0으로 보낼 때 2x분의 ln 1 더하기 3x다. 이렇게 써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양이 어디가 같아야 되냐면 지금 1 플러스에 들어있는 3x라는 녀석과 밑에 있는 분모가 똑같아야 되는데 지금 같지 않잖아, 그지? 그러면 괄호안에 집어넣는 거는 바꾸기가 힘들다라고 했으니까 바깥쪽을 바꾸는 걸로 모양 바꾸기를 하면 되겠다. 그러면 극한 x를 제로로 보낼 때 위에 거는 그대로 두고요. ln 1 더하기 3x 밑에 거를 3x를 쓰는 거예요. 3x 이렇게 그러면 얘는 3x는 없던 거니까 약분시켜주고 원래 있어야 되는 2x를 이렇게 써줘야겠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여기 있는 녀석과 여기 있는 녀석이 모양이 같아서 앞에 있는 거는 그 극한이 아까 했던 것처럼 1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것도 극한을 적용해야 되는데 x다 보니까 어때요? 약분이 되겠지. 그래서 요거 약분하고 나면 2분의 3만 동그라미 남네요. 따라서 얘는 앞에 있는 극한은 1이고 뒤에 있는 극한은 2분의 3이야. 따라서 2분의 3이야.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고자 하면 자, 처음에 구조를 다시 보면요. 결국은 x 계수 b가 그대로 극한값이 되지. 2분의 3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x 계수 b가 극한입니다. 요거는 이제 자연 로그일 때 이렇게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없는데 그 옆에다가 하나만 더 적고 갑시다. 이거는 세트라서 좀 적어놓으면 좋겠어요. 극한 x를 제로로 보내는데
자연 로그가 아니라 일반적인 로그를 써볼게요. x분의 밑을 a로 하는 로그.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아까랑 비슷하게 이렇게 잡아줘 봅시다. x를 제로로 보낼 때 x분의 1 곱하기 로그 a의 1 더하기 x 하면 로그 앞에 곱해져 있는 x분의 1이 진수의 지수로 올라갈 수 있어. 같은 얘기죠. 그러면 x를 제로로 보낼 때 로그 a의 1 더하기 x의 x분의 1 제곱. 그럼 극한을 먼저 적용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2로 수렴하거든. 그럼 남는 게 로그 a의 2 이렇게 되겠습니다. 로그 a의 2.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자연 로그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럼 아까 우리 밑변환 공식에 따라 밑과 진수를 바꾸면 역수한 거랑 같아. 그럼 얘는 역수 로그 2의 a 분의 1 얘랑 같아. 그런데 밑을 2로 하는 로그를 우리가 ln이라고 표기하기로 했으니까 얘는 ln a분의 1이라는 어떤 특정한 값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를 ln 아이고, 역수니까 ln a분의 1 이렇게 기억해 줘야겠습니다. 모양 맞추기 내용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려가 봅시다. 2번입니다. 자, 2번 해볼게요. x분의 밑을 a로 하는 지수 표현입니다. a의 x 빼기 1이라는 극한인데 x를 0으로 보내보면요.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는 a의 0제곱이 1이니까 1 빼기 1이라서 또 0이야. 그래서 이 꼴도 제로분의 제로 꼴입니다. 제로분의 제로 꼴이에요. 그래서 해봐야 아는 케이스들이라는 거. 자, 이제 우리가 배운 거는 지금 자연상수 2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바로 위에서 로그에 대한 극한 모양 이렇게 배워왔으니까 그쪽 방향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거 증명 과정은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분자에 있는 a의 x제곱 빼기 2를 t라는 값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극한을 이제 모두 t에 대한 극한으로 바꿔볼 텐데 x를 0으로 보내면 a의 0제곱은 1이라서 1 빼기 1은 또 0이니까 t 또한 0으로 가깝게 되는 극한이야. 이때 x를 이제 바꿀 거니까 x는 이라고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a의 x제곱은 1 넘겨서 1 플러스 t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양변에 밑을 a로 하는 로그를 씌워볼게요. a의 x제곱. 그러면 우변도 밑을 a로 하는 로그 1 플러스 t 이렇게 되겠죠. 그럼 좌변은 진수의 지수인 x가 앞으로 내려오고 로그 a는 1이니까 x는 로그 a의 1 더하기 t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모양을 바꿔볼게요. 그러면 극한 t는 아까 0으로 가고 있었고요. 분모 x는 조금 전에 구한 로그 a의 1 더하기 t 이렇게 될 거고 분자는 a의 x제곱 빼기를 우리가 t로 두겠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모양이 딱 누구냐면 우리 1번의 두 번째서 했던 녀석의 역수 구조예요. 맞지? 아까 여기가 x를 0으로 보낼 때 x분의 로그 a의 1 더하기 x 이렇게 됐는데 다시 연원 보니까
그것의 역수구조란 말이야. 그러면 결론이 ln a 이렇게 되겠죠. 아까 역수구조에서의 극한값이 ln a분의 1이었으면 그거 역수 취하면 ln a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ln a. 자, 그러면 3번 같은 경우가 좀 쉬워지죠. 지금 2번과 3번을 잠깐 비교를 해보면요. 구조가 다 똑같은데 밑이 여기는 A였다라고 하면 여기는 밑이 2야. 그런데 2번의 결과가 ln-A였잖아. 그러면 얘는 뭐야? ln-2가 되겠지. 그러니까 A 자리에 2를 넣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ln-2를 얘기하는 겁니다. ln-2는 1이죠.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물론 3번 증명을 이렇게 할 수 있어. 2번에서 했던 것처럼 해볼게요. 분자에 있는 2의 x제곱 빼기 1을 t로 바꿀래. 그러면 x를 0으로 보내면 2의 0제곱 빼기 1이니까 t는 0으로 가깝게 가는 거야. 2의 x제곱은 이항에서 1 더하기 t가 될 거고 양변에 밑을 2로 하는 자연 로그를 적용하면 x는 ln 1 더하기 t 이렇게 바뀌어. 따라서 주어진 극한을 t에 대한 극한으로 다시 바꾸면 t는 0으로 가고 분모 x는 ln 1 더하기 t가 될 거고 분자는 t가 될 거야. 그럼 아까 이 놈은 1번에 있던 자연 로그의 역수 극한 모양이죠. 근데 1번에서 1이었으니까 1의 역수도 1이야. 그래도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 3번도 극한의 모양을 보면요. 제로분의 제로꼴입니다. 이거 전부 제로분의 제로꼴임을 먼저 확인하고요. 이제 모양을 좀 맞춰봅시다. 아까 1번에서 어디 모양이 같아야 된다는 걸 정리했잖아.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분모에 있는 x와 지수에 있는 요 x가 모양이 같아야 돼요. 3번도 마찬가지. 이 극한값이 1이 된다라고 하려면 분모에 있는 x와 지수에 적용하는 x가 같아야 돼요. 이게 다르면 맞춰줘야 돼요. 그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모양 맞추기 대응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유형 사로잡기 1번만 한번 풀어볼게요. 잘 봐. 자, x를 0으로 보낼 때 얘가 어떻게 되는지를 가만히 보면요. 0번에 보면 분모 0으로 가고요. 분자는 2x제곱은 0제곱이니까 1. x 0 나면 0 빼기 1. 그럼 제로분의 제로꼴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양을 써먹자고 하니까 구조를 좀 바꾸면 되겠죠. 는 극한 x를 제로로 보낼 때 먼저 반가운 건 누구냐면 x분의 2의 2x 빼기 1이라는 게 반가워. 그런데 아직 모양이 딱 똑같진 않죠. 그리고 남아있는 게 x분의 10x니까 더하기 10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더하기 10은 이제 x랑 상관없으니까 쟤는 극한값이 10이 되는 거야. 그럼 앞에 것만 다시 조정하면 되는데 모양이 어디가 같아야 되냐 하면 지수에 올라가 있는 요 녀석과 분모에 있는 요 녀석이 같았어야 돼. 그런데 다르잖아? 맞춰줍니다. x를 제로로 보낼 때 이렇게 맞추면 되죠. 거듭 제곱에 있는 걸 바꾸면 맞추기가 힘드니까 얘는 그대로 두고 여기다가 2x를 써놔. 이렇게. 그럼 모양을 맞췄는데 원래는 x가 있어야 되니까 2를 곱해. 이 정도로 모양을 잡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뒤에 플러스 10 해놓으면 좋네. 이제 모양이 같아졌어요. 이 모양과 이 모양이 같아졌으니까 마치 이거를 x처럼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x분의 2의 x제곱 빼기 1은 1로 수렴하는 걸 알았으니까 그러면 1 곱하기 2 더하기 10 이렇게 극한값을 정리할 수 있어요. 따라서 12 이렇게 됩니다.
네, 이런 구조로 이제 다 극한값을 계속 구해 볼 거다라는 얘기야. 하나만 더 해볼까? 그 뒤에 넘겨서 문제 4번으로 가볼게요. 꼴부터 확인해 보면 x를 2로 가깝게 보내면 2분의 2는 1이에요. 그래서 1의 2. 지수를 봤더니 2 빼기 2는 0입니다. 0분의 2는 무한대 꼴이죠. 그래서 1의 무한대 꼴이야. 아, 이거는 자연상수 2라는 것과 관련이 있겠구나. 그래서 꼴부터 적어 놓으면 아, 이 녀석은 1의 무한대 꼴이야. 요거를 알 수 있어요. 1의 무한대 꼴이야. 그러면 우리가 2에 대한 정의에 익숙하니까 그런 모양을 한번 바꿔볼게요. 지수의 분모에 있는 2 빼기 x라는 녀석을 t라는 문자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x를 2로 보내면 t는 0로 가깝게 하겠죠. 그래서 극한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할게요. 리미트 t를 0으로 보내면 그럼 괄호는 2분의 x인데 위에서 2 빼기 x를 t로 한다면 x는 2 빼기 t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x 대신 2 빼기 t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겠고 그러면 지수는 2 빼기 x를 t로 두기로 했으니까 t분의 2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괄호안을 조금 익숙한 모양으로 바꿔볼게요. 2로 나눠보면 2 나누는 2는 1 빼기 2분의 t 이렇게 표현될 거고 t분의 2 이렇게 되겠네요. 와, 그러면 거의 다 왔는데 괄호 안에 부호가 마이너스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한 번만 더 해볼게요. t를 제로로 보낼 때 이놈은 1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t로 보겠다. 그러면 지수는 그것의 역수를 취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t분의 2를 지수로 올려놓으면 되겠네요. 그런데 원래 있던 지수랑 비교를 해보니까 마이너스가 더 붙은 상황이야. 똑같이 만들어 주려면 마이너스 1을 곱해 넣어야겠죠. 이렇게 모양을 맞춰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얘랑 역수 구조지. 그럼 1의 무한대꼴이고 역수 구조니까 얘는 2라는 자연상수로 수렴한다. 따라서 2에 남아있는 게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래서 2의 마이너스 1제곱을 구하면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좀 빡빡하게 했는데요. 여기까지 한 이유는 우리가 뭐 배웠던 내용이기도 하고 다음 시간에